오늘 그 처음 주제는 교환면 모양이 왜 특정한 그루브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죠. 교환면은 그루브를 보면 여러 가지 그루브가 있잖아요. 이런 그루브가 있고, 요런 그루브가 있고, 요런 그루브가 있고, 이런 그루브를 보면 어떠한 교합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어떤 원칙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원칙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래서 그래요. 그 맨디블이 컨달 헤드를 중심으로 결국 거기를 센터로 해서 돌기 때문에 워킹 사이드로 움직일 때는 워킹 사이드 컨다일이 이 컴퍼스로 이렇게 그림을 쭉 동그라미를 그릴 때 센터가 되는 자리가 결국 컨다일 헤드인데, 워킹 사이드 쪽은 워킹 사이드 컨다일이 바로 그 센터가 돼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워킹 사이드는 논워킹 사이드는 논워킹 컨다일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논워킹 그루브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워킹 사이드 쪽 그루브는 좀 그 빗글리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논워킹 사이드로는 그, 그 횡방향으로 딱 직각이 되게, 그리고 프로트루저는 전후방으로 직각이 되게, 이런 그림이 최종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제 여러분 말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좀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게 보입니까? 내가 그 커스프 팁, 펑셔널 커스프 팁이라고 생각되는 데도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치부에도 뚫어놨고, 소구치에도 뚫어놓고, 이 캐나인데도 뚫어놨어요. 그리고 결국 로테이셔널 센터가 된 이 레프트 TMJ, 라이트 TMJ에도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도 구멍을 다 뚫어놨는데, 결국 워킹 사이드로 움직일 때는 만약 이쪽이 워킹 사이드다, 이쪽이 워킹 사이드라면 이 워킹 사이드 칸다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워킹 사이드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만약 이쪽 사이드가, 이쪽 치아들이 논워킹 사이드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비팅 컨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이 논워킹 커스프 팁이 그 방향으로 지나가려면 대합치는 그 방향으로 그루브가 있어야 되겠죠. 워킹 사이드 쪽으로 이것이 커스프 팁이 이쪽으로 움직이려면 대합치 쪽에는 그 자리가 그루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커스프 팁이 움직이는 길을 대합치에서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내가 그려졌기 때문에 한번 보죠. 자, 이쪽 사이드가 워킹 사이드다. 만약 이쪽 사이드가 워킹 사이드다. 그러면 워킹 컨다일을 중심으로 해서 커스프 팁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요. 이렇게요. 횡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소구치에서 그려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캐나인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 런워킹 사이드로 만약 이쪽을 움직인다. 런워킹 사이드로 움직인다 하면 이번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또 런워킹 사이드로 그림을 움직인다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런워킹 사이드고,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워킹 사이드죠.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림이 결국 워킹 사이드 쪽으로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논워킹 사이드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컴파스로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컴파스로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저쪽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요. 컴파스로 그리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결국 컨달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돌게 돼 있고, 워킹 사이드로 움직일 때는 워킹 컨달 헤드가 중심이고, non 워킹 사이드로 이쪽에 움직이면 반대편 컨달 헤드가 중심이 돼가지고 커스팁이 쭉 지나가게 되는데, 원을 그리게 되는데, 그 자리의 반대편에 있는 교환면에는 그루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워킹 사이드 그루브는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지나가는 것이고, non 워킹 사이드 그루브는 오블리크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프로트루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프로트루전 하면 이렇게 전후방으로 움직이니까 프로트루전한테는 앞뒤로 가는 이 그루브가 대합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컨달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이걸 봐요. 컨달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픈 앤 클로징 할 때도 컨달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워킹 사이드로 움직일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고, non 워킹 사이드를 중심으로 할 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다. 이렇게 컨달 헤드가 두 개가 더블 조인트이지만 힌지 오프닝 클로징 할 때는 이게 동시에 같은 축으로 움직이고, 워킹 사이드, non 워킹 사이드 움직일 때는 어느 한쪽이 로테이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궤적이 교합면에 그루브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뾰족한 커스팁 지나갈 길이 프리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바로 지금 이번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화면 공유. 자, 포인트 공유. 자, 이 교환면에 있는 이것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이 그려지면 이게 그려지는 것이고,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지면 이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모든 치아가 다 그런 식으로 궤적이 그려지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워킹 그루브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non 워킹 그루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바로 어떨 워킹 사이드 할 때는 이쪽 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non 워킹 사이드 할 때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특별한 해부학적인 형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워킹 사이드로 움직일 때 하고 non 워킹 사이드로 움직일 때 하고 도는 회전축 컨달 헤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컴파스 이런 컴파스 있죠? 컴파스 그림 그리는, 원 그리는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레프트 컨달, 라이트 컨달 점 두 개를 찍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 워킹 사이드 쪽에도 한번 그려보고, non 워킹 사이드 쪽 그려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TMJ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힌지 오프닝 앤드 클로징도 결국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아크 오브 클로저가 이게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세미 어저스블 아티클레이트 할지 페이스보 트랜스퍼를 하느냐. 마우스 오프닝 앤드 클로징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 디멘전이 같아야 돼요. 여기 컨달 헤드로부터 치아까지의 이 디멘전이 같아야지 아크 오브 클로저,
닫히고 열리고 하는 이 아크 오브 클로저라는 게, 아크 오브 클로저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오픈 클로즈 할 때.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아니, 사이즈가 작은 교합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긴 컴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 궤적하고 작은 직경으로 그리는 궤적하고 틀리잖아요. 원래는 10인치짜리 우리 궤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TMJ가 그 10cm짜리 큰 아크 클로저를 가져야 정상인데, 딱딱이 교합기는 사이즈가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4cm밖에. 그렇게 짧은 상태에서 이게 힌지 X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그림을 그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짧게 그리면, 예? 길게 그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합기를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원래 TMJ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짝짝이 작은 교합기를 쓰면 여기하고 여기가 TMJ가 있는 것처럼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뭐 뭉뚱하니 여기서 그리는 것이나 여기서 그리는 것 하기 때문에 실제 구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실제 대합식 커스티브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교합기의 마운팅, 이 작은 교합기에 마운팅 되어 있는 캐스트를 가지고 딱딱딱딱딱 또 움직여 봐야 실제 구강 내에서 턱이 움직이는 것하고 이 안에서 대합치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궤적이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픈 클로징 할 때도 그러고, 워킹이나 논워킹 사이드로 갈 때도 그러고, 오픈 클로징 할 때도 그러고, 아크 클로저가 달라진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교합기의 힌지 엑시스, 사람의 TMJ를 중심으로 결국 이 돌게 돼 있어요. 캐스트든 치아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멘전이 같이 않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적으로. 이렇게 구강 힌지 엑시스하고 교합기 힌지 엑시스하고 비슷하면 아크 오브 클로즈가 비슷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구강 내에서 있을 때는 요런 아크가 있는다면, 여기서 하는 아크는 더 다른 아크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하고 이 아크 방향이 틀려지는 만큼 결국 에러를 야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미 어저서블 아티클러 이상의 교합기를 쓰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이런 어느 정도 길이가 자연치하고 비슷하게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그루브가, 대합식 커스티브이 움직이는 궤적이 구강 내에서 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달레 가이던스도 이렇게 조절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마다 이 스티프니스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이 스티프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칸달레 가이던스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미 어저스블 아티클레이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컴파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전치부에 전방 쪽에 그려지는 그 워킹하고 논워킹 사이드 그루브하고 구치부 쪽에 그려지는 그 그루브하고, 아까 여기서 내가 그렸던 이 그루브하고 이 그루브가 앞쪽으로 갈수록 더 벌어져요. 뒤쪽으로 갈수록 더 각도가 좁아지고,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컴파스가 그림을 길게 해서 그려보고 짧게 해서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 또 인터컨달러 디스턴스도 이 길이를 멀찌감치 띄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이 컨달러 헤드를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다고 해요. 작게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또
이 각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치부 쪽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예각이고 전치부 갈수록 더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된다. 컴파스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리고 다 요런 대합치부 커스팁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루브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버티컬하게도 보면 이제 버티컬한 건 요건데요. 이 버티컬한 것도요. 주로 지금 이것은 안테리어 가이던스하고 두 가지 요소예요. 안테리어 가이던스하고 포스테리어 가이던스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가이던스가 스티프하면 치아도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칸달레가 스티프하면 치아를 뾰족 그루브도 깊게 정상의 아나토미를 살려가지고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는데 샬로우한 칸달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건 결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뾰족뾰족한 치아를 만들면 덜컥덜컥 걸려가지고 옥자 인터피어런스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아나토미로 재현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점이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짧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테리어 가이던스는 두 가지 팩터죠. 오버바이트, 오버제트 두 가지 팩터가 합쳐진 것이 안테리어 가이던스인데, 예. 그래서 안테리어 가이던스, 이 전치부가 오버바이트 양이 많거나 오버제트 양이 크거나 해가지고 결국 안테리어 가이던스 앞쪽 부분은 스티프니스가 결국 결정이 되는데, 앞쪽 부분은 스티프니스도 포스테리어 스티프니스하고 똑같아요.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크면 구치부 쪽에서 커스프를 좀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엔테리어 가이던스가 샬로하게 만약 만들어지면 구치부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 근데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유리한 건 뭐예요? 구치부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자효율도 좋고, 정상적인 우리 아나토미로 마음껏 보충을 만들어도 옥장 인터피어런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뾰족뾰족한 카스프를 구치부에서 만들 수 있고 깊은 그루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이디어라는 상황인데, 태어날 때부터 칸달 가이던스가 스티프한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면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혹시 태어날 때부터 칸달 가이던스가 스티프하지 않고 샬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치과 의사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 뾰족뾰족한 정도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치과 의사가 엔테레 가이던스를 조절을 해가지고 엔테레 가이던스를 스티프하게 해 주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혹시 포스테레 가이던스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샬로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가지고 혹시 포스테레 가이던스가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해 줘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또 베네트 무브먼트가 있거든요. 이메디시 시프트 양이 또 크면 옆으로 치아가 옆으로 순간적으로 착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착 움직이면 결국 교합면에서 뭔가 닿아요. 교합면에 닿아가지고 카스프가 뾰족뾰족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메디시 시프트 양이 또 크면 또 구치부를 정상적인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역시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가지고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스티프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구치부가 샬로우하거나 구치부 칸달라 가이던스가 샬로우하거나
이미디어트 사이트 시프트 양이 많거나 해가지고 구치부 쪽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형태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스티프하게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 그림에 나온 얘기들이, 이 그림들 얘기들은. 이게 셜로하게 이걸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스티프한 사람은 뾰족뾰족뾰족하게 치아를 마음껏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래도 옥시아 인터ference가 안 생긴다. 그렇지만 셜로한 사람, 셜로한 이것은 뭐 의미가 없고, 이렇게 셜로한 사람조차도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스티프하게 만들어주면 뾰족뾰족뾰족뾰족하게 만들어줘도 된다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스티프하게 만들면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여기가 이거 셜로해도 포스테리어 쪽이 좀 셜로해도 여기를 스티프하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미디어트 시프트 양이 심하면 이게 셜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스티프하게 만들어주면 다시 구치부를 뾰족뾰족하게 정상적인 아나토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테리어 가이던스는 우리 치과 의사가 100%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포스테리어 가이던스는 타고난 것이고, 그래서 타고난 대로 구치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 너무 구치부 정상적인 해박적 형태가 안 나오네, 문제가 많네, 그럴 때는 엔테리어 가이던스를 조금 스티프하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구치부를 정상적인 해부학적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판판하지 않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그루브가 깊게 이렇게 형성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들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된가요? 예? 하여튼 이런 TMJ나 엔테리어 가이던스나 이 로테이션 축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지난번 시간에 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뭐 캐나인 가이드드 오클루전 그룹 펑션 할 때 나왔던 똑같은 내용인데, 그룹 펑션을 어디로 갔냐, 내가 이게 그렇죠. 그룹 펑션, 그룹 펑션으로 그 수복을 하는 그 컨셉을 가진 교합 컨셉 그룹은 PMS 컨셉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PMS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풀리어저스블 아티큘러레이티, 복잡한 교합기나 복잡한 기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그냥 환자가 피지올로직하게 견뎌내면 그냥 된다는 얘기. 그래서 치아 형태학 시간에 나오는 치아 형태를 100% 그대로 재현하려고도 안 해요. 환자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편안하면 피지올로직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합면 쪽이 판판하게 좀 만들어요. 교합면 쪽을 뾰족뾰족하게 안 만들고 판판하게 만드는 좀 롱 센트릭, 와이드 센트릭, 센트릭 컨택이 넓은 에어리어에 선택이 상당한 가용 범위가 높아요. 어느 쪽에 만나도, 어느 쪽에 부딪혀도 되게 넓은 에어리어 상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PMS 컨셉이다. 여기 있죠. 넓은, 여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넓은 에어리어가 딱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만나도 되고, 여기 만나도 되고, 여기 만나도 되고, 뭐 어디든 넓은 에어리어에서 아무데나 만나도 교합병을 이루지 않고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앞쪽까지도 판판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앞쪽까지도. 그러면 여기가 TMJ가 무리를 안 받는다는 거죠. 머슬도 무리를 안 받고. 근데 그러지만 해부학적 형태하고는 좀 틀려지지만, 뭐 해부학적 형태 좀 틀려져도 환자가 편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 PMS, 예, PMS 컨셉이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이제 넷솔로지 컨셉은 우리가 Mutually Protected Occlusion, Canine Protected Occlusion 얘기할 때 이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막 해부학 책에 나와 있는 그 뾰족뾰족한 카스포사의 그 형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CR로 물 때 교합이 맥시멈 인터카스팔 포지션이 되도록 하는 이것까지 같이 맞춰줘요. 그래서 CR과 MICP까지 맞춰주고, 아주 자연 상태를 뾰족뾰족한 그 커스프나 그루브 상태도 그대로 재현시켜주고, 또 캐나인에 의해서 맨디블이 가이드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상당히 정교한 교합기나 기구를 사용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얼한 것을 추구를 하는 것이죠. 아이디얼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이디얼하고 잘 조화됐다 해가지고 오르가닉 오클루전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뮤추얼리 프로텍트 오클루전이기 때문에 구치부가 물 때는 전치부가 놀고, 캐나인에 의해서 맨디블 프로트루전 할 때는 다 가이드가 되고, 이런 개념이죠. 넷솔로지 개념. 지난번에 했던 거 반복이니까 이게 하나가 테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테마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싱글 크라운이나 간단한 3인치 브리지를 할 때는 별로 보통 문제가 안 되는데, 구치부에 여러 개가 미싱이 돼가지고 환자가 자기 원래의 CR이나 CO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워낙 멀티플로 치아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 원래의 버티컬 디멘전이 무엇인지를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복잡한 케이스에서는 그것만 잊어버린 건 옥잘 플랜. 이 사람은 커베죠. 교합면의 그 배열 자체가 소실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울퉁불퉁 하게 치아가 몇 개만 남아있고 치아가 대부분 다 빠져있고 하니까, 원래 이 사람은 교합평면, 우리가 송이치에 치아를 배열하는 것처럼 어떤 라인선상에다 우리가 보충부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오클루잘 그 플랜, 교합면의 그 커베처가 이 사람 원래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몰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잊어버렸을 때, 이런 것이 헷갈릴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그런데 교합면 맥시멈 인터카스팔 포지션, 치아와 치아와 물리는 것이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는 제일 기준점이 뭐예요? 항상 TMJ는 우리가 있으니까 TMJ가 제일 편안한 상태일 때, 그때 오픈핸드 클로징 딱 했을 때 상악치아가 하악치아가 딱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는 CR일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렸을 때. 치아 부분 어떤 정보가 잊어버렸을 때 그 정보 근원은 CR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CR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것은 리프로듀서블해요. 몇 년 전에 하나, 몇 년 후나,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교합면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 교합면 부분이 소실됐을 때, 정보가 소실됐을 때. 그럼 정의상으로는 무엇이냐? 컨다일 헤드가 상악의 그레너즈 포사 내에서 센트릭에 위치한다. 센트릭이 참 애매하죠. 센트릭, 뭐 중심, 센트릭에 위치한다. 기하학적으로 센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편안한 어떤 센터에 위치할 때 우리가 센트릭 릴레이션이라고, 우리는 기계 덩어리가 아니고 쇠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어떤 범주 안에 있어요. 터미널 힌지 엑시스라는 것도 미세한 에어리어의 어떤 범주 내에서 터미널 힌지 엑시스가 존재하게 된다. CR, 레프트 TMJ, 라이트 TMJ가
CR이 있을 때 움직일 때 오프닝 앤드 클로징 하는 그 축이 터미널 힌지에 기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용어집에는 이걸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관절 원판을 사이에 둔 하악고루 전상방이 전 그리고 상방의 위치다. 이렇게 전방 및 상방 위치다. 그래서 전방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요. 그러면 맨디블 프로투전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방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맨디블 프로투전한 포지션으로 착각할까 봐서 예전에는 상방, left, rum, R, U, M 포지션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리어, 어퍼, 미드라는 얘기거든요. 레프트나 라이트로 탁이 뒤틀리지 않은 상태, 가급적이면 상방, 위로 가 있는 상태, 그리고 전방이 헷갈리니까 프로토전이 아닌 상태, 프로토전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다 보니까 리어, 리어를 강조하게 됐는데 이걸 강조해서 한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정적이고 편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스테이블하지도 않아요. 이게 리프로듀스블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관절 원판을 사이에 둔 전방, 상방 위치가 요즘에 얘기하는 요즘 보철학 용어집에 얘기하는 요즘의 CR 컨셉이에요. 이런 것은 옛날 컨셉이죠. 옛날 컨셉이다. 이 자리야. 이 자리 잘 보세요. 자, 후방 위치도 아니고, 리어모스, 어퍼모스트도 아니고, 보니까 요 자리에 힘을 가해줘, 요 자리. 요 자리가 힘이 제일 잘 받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 예? 그래서 포스가 그 자리가 제일 힘 잘 받는 자리고, 디스크가 제일 안정적으로 놓이는 자리고, 그 자리에 놓이게 해야 돼. 이 자리가 센트릭이다. 이렇게 센트릭 상태가 놓여야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센트릭으로 유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환자를 턱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 환자가 내 턱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내 치아 부러뜨리거나 내 근육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보호 기제가 리플렉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 마음대로 턱을 환자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치과 의사는 그냥 도와주기만 해야 돼요. 결국은 환자 스스로가 편안하게 자기 자신이 턱을 움직이도록 환자가 가이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게 치과 도와주는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와주는 방법. 살짝 주로 말로 도와주는데 힘 빼고 침을 삼키세요. 짠 어금니 쪽으로 가볍게 다듬어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말로 그러면서 손으로는 턱에다가 가볍게 딱 대주는데 손에다 가볍게 대는 방법 중에 친 포인트를 가볍게 손가락 하나 둘로 이렇게 대는 법,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딱 걸치게 세 손가락으로 친 부분을 환자가 친 부분을 딱 손대는 방법이에요. 이거 완력을 써서 하면 안 돼요. 싹 가볍게 붙들고만 있고 가볍게 같이 따라가 주면서 환자가 가이드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도슨스 바이매뉴얼 메소드는 조금 더 가이드하는 경향이 있죠. 그 치과 의사가 조금은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경향인데 두 손으로 딱 뒤에서 붙들고 이렇게 가이드하는 어디 사진에 어디 나왔을까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도록 이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도슨의 메소드. 이거는 그나마 이런 방법들은 그냥 그야말로 살짝 얹어 놓는 방법인데 이건 조금 힘을 조금 실어주는 방법. 치과 의사가 그런 방법이 있고
나머지 4, 5, 6은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포지션이 TM제로는 가장 스테이블한 포지션이에요. 가장 스테이블하죠.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건 요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외력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 외력이죠, 이런 거. 이런, 이거. 머슬이랄지, 이 슬로프와 슬로프 사이에 이 슬로프와 슬로프들이 부딪히면서 이게 미끌리는 거. 이렇게 치아가 히트 앤 슬라이드 하는 이런 외력. 혹은 이 머슬이라는 그 외력. 이런 것 때문에 이 TMJ가 제자리를 못 찾고 삐딱한 것이 이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외부 마스크에서 머슬의 힘이랄지 외부 어떤 가이드하는 치과 의사 가이드하는 힘이랄지 혹은 치아와 치아끼리 탁 옥잘 컨택돼 가지고 미끌리는 이런 힘이랄지가 없으면 TMJ는 자동적으로 잘 안정적이고 편안한 CR로 저절로 가는 것이 그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디가치 트레이싱이 이거죠. 상악이나 하악에다 어느 한쪽에다 판판한 플레이트를 달아놓고 한쪽에다 볼을 달아놔. 그러면 치아와 치아끼리는 전혀 닿지 않잖아요. 그리고 프리하게 마음껏 움직이잖아요. 프리하게 마음껏 움직이면 TMJ는 제일 편안한 CR로 간다. 이것이. 또 입 안에다 장치를 안 달고 제일 전치부 쪽, 앞쪽 치아, 앞쪽 부분. 제일 앞쪽 치아 부분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구치부가 하나 뜨지 않아요. 구치부 모든 치아를 다 뜨게 하고 앞쪽 부분만 이렇게 서포트하게 해주면 앞쪽 한 군데 서포트. 그리고 뒤쪽에 있는 TMJ 두 개가 제일 편안한 포지션. 이걸 찾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앞쪽에 하나의 서포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루시아 지그나 리프 게이지. 그림이 혹시 어디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죠, 이게. 앞쪽에 이런 걸 하나 딱 장치를, 바닥은 판판하게. 이 밑에 부분 뭐야? 바닥은 판판하게 해놨어요. 프리덤이 생기게. 콱 어디 쐐기처럼 콱 끼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판판하게 만들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판판하게 해서 앞쪽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장치를 만들어 딱 끼워 놓으면 그 다음에 이 환자는 TMJ가 자동적으로 제일 편안한 포지션으로 시약으로 찾아간다. 이것이 루시아 직이죠. 그걸 좀 더 편안하게 하는 이게 루시아 직이죠. 그리고 좀 더 이걸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리프 게이지법이에요. 리프 게이지.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게 귀찮아.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시트를 여러 장을 앞니 사이에다 끼워서 안 물게 해서 어금니가 안 물리게 하면 TMJ가 편안한 자리로 찾아간다. 이런 것이 리프 게이지법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버티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원하는 대로 CR을 가이드 못해요. 환자가 또 헤비추얼 맨디블 무브먼트 그 메모리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들어있어요. 나쁜 습관이. CR로 안 물고 이상한 방향으로 턱을 움직이는 그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CR을 잘 체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게 체득이 되어 있는가 이상한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수결로 결정하래요. 다수결. CR을 여러 개 떠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뜨기도 하고 넷, 5개를 뜨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떠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일치하는 걸로 이거에 맞는 CR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CR 베리피케이션이에요. 3개 이상을 떠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일치하는가 이런 걸 이제 하는 테크닉이 이런 테크닉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말로 해봐야 모를 것 같고 이게 스플릿 캐스트 테크닉이에요. 이게 마운팅 할 때 그냥
분리가 될 수 있게 마운팅해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 위쪽 부분하고 이 아래쪽 부분하고가 분리가 되게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으로 분리가 되게 마운팅을 해가지고 CR 바이트를 첫 번째 CR 바이트 한번 끼워가지고 물어보고 두 번째 CR 바이트 끼워서 물어보고 세 번째 끼워서 물어봐가지고 여러 개가 비교적 일치하면 마운팅이 잘 됐네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거에 틀리게 물리네. 그러면 이거 뜯고 다시 하는 거예요. 뜯고 다시 마운팅. 그래가지고 두 개나 세 개, 여러 개가 똑같이 이 부분에서 아구가 서로 딱 맞아야 돼. 이 아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바이트를 끼웠을 때 바이트를 여기다 딱 끼워서 물어봤을 때 딱 아구가 잘 맞으면 다수결로 대부분 맞으면 마운팅이 잘 됐네. 대부분이 안 맞으면 이거 뜯어버리고 다시 마운팅. 이렇게 하는 것이 CR 스프릿 캐스트 테크닉에 의한 CR 베리피케이션 법이에요. 이 방법도 있고 구멍이 뚫리는 얇은 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교하는 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치부가 여러 개가 동시에 빠졌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버티컬 디멘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구치부가 다 빠져버렸을 때 이 사람 원래 버티컬 디멘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높이에 맞는 크라운이든 브리지를 만들어 줄 텐데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도 우리가 맥시멈 인터카스팔이잖아요. 어떻게 어금니가 무는가를 모를 때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 기시점이 뭐라고 했어요? CR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버티컬 디멘전을 모르겠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냐?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부터. 피지올로지컬 레스 포지션은 치아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그 사람 원래 피지올로지컬 레스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편안한 레스 포지션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게 가장 편안한 상태로 스트레스도 없고 포스처도 제대로 똑바로 서 있고 어떤 아무 긴장감이 없을 때 맨디블은 어떤 위치를 갖는다. 그 위치라는 것이 그 위치로 있을 때 보면 또 프리웨이 스페이스만큼이 생긴다. 피지올로지컬 레스 포지션으로 편안하게 맨디블을 하고 있을 때 상악치하고 하악치아 사이에 보면 요 정도 프리웨이 스페이스가 생길 정도의 상태가 일반적인 평균치다 하는 얘기예요. 피지올로직 레스 포지션으로 이렇게 맨디블 보통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 평균치를 봤더니 상악치아의 교환면과 하악치아의 교환면 치아 사이가 2 내지 4mm 정도 뜨더라.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 오쿠열 버티컬 디멘전을 찾아주는 거예요. 물론 클래스 3인 경우는 좀 더 이 스페이스가 커지고 클래스 3인 경우는 미세 작아지지만 그래도 2 내지 4mm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잊어버린 이 사람은 오쿠절 버티컬 디멘전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 스타팅 포인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오쿠절 버티컬 디멘전을 치과의사가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최적화된 높이예요. 최적화된 높이. 뭐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음식을 씹어보면서, 환자가 음식을 씹어보면서 요 정도 높이였을 때 내가 제일 효율적으로 치아가 잘 씹혀지네 하는 높이만큼 치아가 이롱게이션 되는 거예요. 또 그 높이만큼 맨디블 그로우스 과정에서 성장 발육 과정 중에서 그 높이만큼 맨디블이 커지는 것이고 그 높이만큼 머슬이 이럽션 되는 것이고 그 길이만큼 머슬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미 평생에 걸쳐서 익숙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사람은 오쿠잘 버티컬 디멘전을 우리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절대 안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주 심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최근 들어서 교합 면의 어떤 그 변화가 심해가지고 이 사람은 옥자를 버티컬 디멘전을 믿을 수 없다. 가짜 옥자를 버티컬 디멘전, 요런 확실히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치과 의사가 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옥자를 버티컬 디멘전을 변경시키면 안 돼요. 그건 대개 보면 스테이블한 치아가 몇 개가 있거든요. 상악치아, 하악치아, 구치부에 몇 개 보면 딱 물리는 치아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은 옥구잘 버티컬 디멘전이구나.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교합을 수복을 해줘야지, 마음대로 할 때마다 1mm 올렸다, 할 때마다 1mm, 2mm 낮췄다, 이러면 탈이 나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힘을 발휘 못할 뿐만 아니라 편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뭔가의 티슈 디스트럭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또 다른 테마입니다. CR에 대한 얘기를 했고, 금방 버티컬 디멘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상적인 교합면의 형태는 무엇이냐, 아이디어란 오클루전 모폴로지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커스프와 포사끼리 만나야 된다. 대합치 후 중요한 커스프들은 반드시 반대편 치아의 대합치 후 포사와 만나야지 마지널 리지 밖에 어느 부분에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1치아 대 1치아의 관계로 대합치아가 물리는 게 바람직하지 1치아 대 2치아로 물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실제 많은 환자 입속에서는 1치아 대 2치아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보철 수복을 할 때 1치아 대 1치아로 만들 수 있다면 굳이 1치아 대 2치아의 위치 관계로 교합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이디어라기 때문에. 그리고 TMJ가 CR 포지션일 때 교합면 오크잘 컨택은 맥시멈 인터커스펄 포지션이라 해야 된다. 이것을 CRO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요. CRO. 센트릭 릴레이션일 때 TMJ 위치가 교합면에서는 가급적 특히 구치부에서 맥시멈 인터커스펄 포지션으로 물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물 때 어금니 쪽은 소구치 2개, 대구치 2개 혹은 3개죠. 쿼드런트당 이 4개 내지 5개 치아들끼리 반대편 대합치하고 균일하게 물려야 된다. 이 맥시멀 인터커스펄 포지션에서 소구치가 더 세게 물리거나 제2대구치가 더 물리거나 이게 아니고 모든 치아가 균일한 세기로 물려야 된다는 것이 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치아의 장축 방향으로 모든 힘이 가해줘야 된다. 프로트루전 하거나 레터럴 익스커전 할 때만 비교적 루트가 강한 캐나인 같은 것에 의해서 가이드되고 구치부는 물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구치부로 물 때는 치아 장축 방향으로 항상 힘이 가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는 오클루전을 위한 오클루잘 모폴로지다 하는 얘기예요. 잘 조화된, 유기적으로 잘 조화된 교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오가닉 오클루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또 사소한 걸 또 보자면, 송곳 끝으로 어떤 그 절구통 바닥에다가 탕탕탕탕 씹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커스프가 송구처 끝처럼 뾰족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둥그란 어떤 볼륨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 공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포사 내부에 한 포인트에서 찍히는 게 아니고 그 포사 내부를 보면 포사 내부 바닥의 한 3점 정도에 찍힌다는 얘기고, 또 트윈 센트릭 컨택이라는 것은 센트릭 홀딩 커스프가 상악에서는 펑셔널 커스프가
링걸 커스프죠. 하악에는 펑셔널 커스프가 버컬 커스프죠. 그러니까 상악 링걸 커스프도 하악의 센트럴 포사에 물려야 되고, 이렇게 센트럴 컨택이 있어야 되고, 하악 버컬 커스프도 펑셔널 커스프로 대합식 포사에 센트럴 포사에 잘 물려야 된다. 이것이 두 군데가 다 센트럴 컨택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아이디어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교환면은 바로 이런 1, 2, 3, 4, 5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 교환면은 뻗고 링갈로 넓지 않는 것이 좋다. 메지오 디스탈로는 인접지와 컨택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넓히거나 좁히거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뻗고 링갈은 우리가 치과 의사나 기공사가 어느 정도로 약간 더 해박적인 상태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작게 하는 것이 오크젤 테이블로부터는 레버 암을 줄이고 토크 포스를 아울러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7번째의 리콰이어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utually protected occlusion이 돼야 된다. 구치부가 물 때는 구치부끼리 균일하게 물리고 전치부는 물리지 않아야 돼요. 센트릭의 상태가 아니고 프로트루전이거나 레터럴 익스프레시브 무브먼트로 맨드프 움직일 때는 특히 캐나인을 중심으로 한 그 전치부 어떤 치아에 의해서 가이드되면서 구치부는 디스오클루전이 돼요. 물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옥자 인터피어런스를 야기하지만 않는다면 커스프가 뾰족할수록 유리한 것이고 포사가 깊을수록 저작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리콰이어먼트다. 아이디어는 오클루전 모폴로지의 리콰이어먼트다 하는 것이죠. TMJ가 CR일 때 소구치, 대구치 모든 부분은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으로 위치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하악에도 버칼 커스프가 대합식 포사에 물리고 상악의 링갈 커스프도 하악의 센트럴 포사에 물리고 트윈 센트릭 컨택이 이래야 된다. 그리고 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쪽 슬로프, 이쪽 슬로프, 또 저기 어디 슬로프 이렇게 여러 군데에 물려야 되고 또 이쪽에서도 보면은 이쪽 이렇게 송곳으로 납작한 판에다 콕 찌르는 그런 식으로 물리는 게 아니고 어떤 둥그런 큼직한 공이가 저기 절구통에 이렇게 탕탕탕 맞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 포사 주위의 세 군데쯤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익센트릭으로 하거나 할 때 슬라이딩 센트릭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요거나 요것이 좋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게 대한 얘기를 아이디얼 오클루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교합 수족을 할 때 특히 총이치나 파셜 렌처 같은 거 할 때는 전학 수복이거든요. 그리고 브리지를 아주 롱스팬 브리지를 하거나 뭐 좌우 뭐 상하 뭐 여러 군데를 보충 치료를 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덴탈 아치의 그 커베처를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CR, CO, 버티컬 디멘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옥저럴 커베처 팩터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입안에서 존재하는 커베처를 한번 먼저 보자면 전후방으로 커브 오브 스피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악에서 캐나인부터 한번 쭉 추적을 해보면 알아요. 캐나인 팁에서부터 프리몰라의 버칼 팁, 몰라의 버칼 카스 팁들을 쭉 연결하면은 쭉 연결되는 커베처를 이루게 돼요. 이런 커베처를 이루게 돼요. 커베처를. 이런 커브를 우리가 커브 오브 스피라고 합니다. 총이치에서도 결국 판판하게 상악교환면이 되어 있거나 하악교환면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이치에 있는 이런 커베처를 우리가 커브 오브 스피라는 용어 대신에 컴펜세이팅 커브라는 용어를 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캐나인, 프리몰라, 대구치 이런 식으로 전후방으로 커브를 봤을 때는 커브 오브 스피라고 하지만
좌측에 있는 치아하고 우측에 있는 치아, 그리고 버칼 카스피티와 링갈 카스피티, 좌측에 있는 버칼 카스피티, 좌측에 있는 링갈 카스피티, 우측에 있는 치아의 링갈 카스피티, 버칼 카스피티를 연결하면 이쪽 카스피티, 이쪽 카스피티, 이쪽에는 이쪽 카스피티, 이쪽 카스피티를 연결하면 요런 좌우로도 커브 오브 윌슨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커브 오브 스피도 그러고 커브 오브 윌슨도 그러고 상악은 컨벡스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악은 컨케이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도 이런 식으로 전후로도 커베처가 있는 것이 자연 상태의 덴탈 아치다. 커브 오브 스피 하악에서 보면 이렇게 컨케이브 아래로 내려가고 상해각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죠. 커브 오브 스피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커브 오브 윌슨이 있다. 좌우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커브 오브 스피, 커브 오브 윌슨을 컴바인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이런 메탈 플레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제작해서 우리에게 판 것이 있어요. 팔아가지고 우리가 옥절 플랜 커베처를 확인할 때 입안에다 이렇게 딱딱 맞춰볼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를 치과 재료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말발굽처럼 되어 있는데 커버가 되어 있는 그런 금속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커브 오브 스피나 커브 오브 윌슨이 정상 범주 안에 있는가, 이 사람 좀 유난히 좀 커베처가 심한가, 다른 사람보다 좀 플랫한 옥절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평균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몬슨 스페리칼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리가 나오기 전에 아까 전후방으로 커베처가 있고 좌우방으로 커베처가 있고 또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제 해부학자가 여러 스컬을 메저링 해봤더니 라이트 TMJ, 레프트 TMJ, 그리고 인사살 엣지, 이 세 개, 레프트 TMJ, 라이트 TMJ, 전치부 인사살 엣지, 이 세 개를 이렇게 길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다들 10cm예요.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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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인 정삼각형이더라. 4인치의 트라이앵글 시어리라고 해요. 이걸 보면 요렇더라. 뭐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뭐 요런 10이라는 그 센치의 정삼각형의 중요한 라이트 TMJ, 레프트 TMJ, 인사설 엣지 교합면의 제일 앞쪽 부분의 위치하더라. 그리고 몬슨이라는 사람은 금방 얘기했던 오니르 트라이앵글 시어리 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커브 오브 스피, 커브 오브 윌슨, 이걸 3차원적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후방으로도 커베처, 좌우로도 커베처, 그리고 그 거리 관계는 10cm.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하악 그 맨디블과 상악 오크잘 플랜의 연장을 쭉 그려보면 결국 요런 동그란 구, 원이 아니고 구, 3차원 구 아랫면 중에서 여기에 상악치아가 위치하고 여기에 하악치아가 위치한 것처럼, 여기에 하악치아가 위치하고 여기에 상악치아가 위치한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몬슨 스페리칼 시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가 당연히 판경은 4인치고 직경은 8인치겠죠. 그리고 이 커베처는 좌우로는 커브 오브 윌슨 같은 커베처, 전후로는 커브 오브 스피를 갖다 보니까 결국은 원구가 되고 구 아래쪽 부분 이분이 교합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교합면의 옥잘 플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론이 몬슨 스페리칼 시어리. 근데 왜 우리가 몬슨 스페리칼 시어리, 이건 그냥 컨셉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아직도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얘기하느냐? 우리가 교합평면을 아무런 기준이 없이 잊어버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옥자 커베처를 회복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는 몬슨의 스페리컬 시어리의 컨셉을 따릅니다. 그걸 따르는 기구가 브로드릭 옥자 플랜 아날라이저예요. 브로드릭 옥자 플랜 아날라이저라는 것이 바로 이 몬슨의 스페리컬 시어리의 입각에서 교합면을 찾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 기회가 다음 몇 시간 후에 있을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죠. 그래서 전후방으로는 커브 오브 스피가 있다. 이걸 쭉 연결하다 보면 시야끼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쭉 연결하다 보면 TMJ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 분의 4인치짜리 이렇게 이제 몬슨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후방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들, 이런 커베처, 치아가 가지고 있는 커베처가 커브 오브 스피다 뿐만 아니라 이 커베처가 어떤 이렇게 항상 영도 디그리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고 전후방으로 어느 정도 각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옥잘 플랜의 어떤 각도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 커베처가 또 있고 사람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 커베처의 정도도 틀리고 옥잘 플랜의 이 각도도 사람마다 틀리고 또 사람마다 이거 컨달라 가이던스 각도도 틀리죠. 컨달라 가이던스 틀리고 또 사람마다 커스프 뾰족한 정도도 틀리죠. 어떤 사람은 셜로우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커스프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 교합에 관한 중요한 팩터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 팩터들을 상관관계를 한번 어떤 상관관계를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틸맨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봤더니 컨달러 가이던스, 인사이더 가이던스 1위는 서로 반비례하고 즉 다시 말해서 컨달러 가이던스가 높으면 인사이더 가이던스 좀 낮아도 되고 컨달러 가이던스 셜로한 사람들은 인사이더 가이던스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는 K가 컨스탄트 어떤 고정 상수로 갈 때면 이것이 높으면 이것이 낮아지고 이것이 낮으면 높아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고 또 이것끼리 옥잘 플랜, 커브 오브 스피, 커스프 하이트끼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커브 오브 스피가 아주 굉장히 커베처가 심하면 이것이 심하면 높으면 커스프 하이트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컨달 아니 옥잘 플랜 그 각도가 크면 이건 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이 같은 항끼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면에 서로 마주보는 항, 분자항하고 분모항끼리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스프 하이트를 우리가 높여주고 싶다. 이걸 높여주고 싶다. 이걸 높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낮춰주든지 이걸 낮추거나 이걸 낮춰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높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고정이라서 컨달러 가든 고정이라서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커스파이트를 높여주고 싶다. 인사 가이던스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K가 일정한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컨셉이에요. 요것끼리는 반비례, 요것끼리는 반비례. 또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말로 다시 풀어서 써보면 내가 미리 표시해놨어요. 컨달러 가이던스하고 인사이더 가이던스가 분자에 있죠. 옥잘 플랜 각도, 커버 스피어 그 심한 정도, 망고고 심한 정도, 커스파이트가 뾰족하고 포스가 깊은 정도,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을 또 말로 풀어서 표현해 놓은 사람이 하나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하나우 오변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만 알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괄호 경사를 높인다. 예를 들어 이거 이 괄호 경사를 높이겠다. 그러면 이걸 높이든지 이걸 낮추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어, 요, 이것이 높아지면은 절치로가 어딘가 괄호 이것은 애를 잘못 들었네요. 괄호는 칸달 가든서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도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이쪽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교두 높이를 우리가 높이고 싶다. 교두 높이를 높이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옥자 플랜 각도를 좀 낮추든지 커버 스피 커버처 조절 방법을 낮추든지 아니면 인사설 가이던스를 이쪽을 높이든지. 칸달 가이던스 이 자체는 우리가 별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손댈 수 없다도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생각하면서 상호 관계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틸맨의 포뮬라하고 하나의 교합 오변형은 똑같아요. 하나는 수치의 수학적인 컨셉 포뮬라로 표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구체적인 건별로 그게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교합에 대해서 할 때 이제 교합이 배우고 이제 마무리 부분은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교합은 교합병 환자들이에요. 교합병 환자들이 결국 이제 뭐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신경과도 갔다 뭐 한의원도 갔다가 여기 이제 우리 치과에 오게 되는데, 많은 경우가 temporomandibular disorder라는 것은 그 스토마토네틱 시스템에 있는 근육, 신경, 조인트, 또 상하치와 하하치의 교환면, 이런 것들을 어떤 상호 부조화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 의사가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MJ 디스오더가 생긴다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두통이 있고 어깨통이 있고 목이 아프고 뭐 얼굴 뺨이 아프고 등등 이런 어떤 페인이 있다. 특히 머슬 페인이 있다는 것이죠. 머슬 페인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TMJ에 노이스나 클리킹 사운드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맨디블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모든 보도 무브먼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고 무브먼트 제한, 그리고 부드럽게 안 움직이고 이상하게 지그재그로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TMJ 디스오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로 에티올로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머슬 하이퍼 액티비티하고 결국 관련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냐. 머슬이 하이퍼 액티비티가 있으면 머슬이 너무 피곤해지고 쥐가 나는 거죠. 머슬 스패슴. 머슬 스패슴이 나면은 이쪽 근육이 잡아당겨주면 반대편 근육은 풀어줘야 되는데 좌측 우측이 서로 줄다리기 시합을 하고 앉아있으면 죽으라고 잡아당기다가 지치는 거죠, 근육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또다시 스패슴이 강화되는 것이고 턱이 틀어지는 것이고, 이게 턱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턱하고 연관되는 하이오즈 멋을 또 그것하고 연결된 또 다른 무슨 여기 견갑골 무슨 골 뭐 어깨 뭐 해가지고 쫙 그 페인이 전파되고 머슬을 조화로움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머슬 오버 컨트랙션이 있고 어떤 건
머슬이 오버 익스텐전. 자기 원래 있어야 될 자리보다 쭉쭉 늘어나 있어요. 반대편 쪽에서 막 줄자력으로 잡아당기니까. 어떤 부분은 자기 의도하고 다르게 경련이 발생해가지고 막 짧아져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쁜 사이클, 비시어스 사이클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턱이 제 위치를 못 찾게 돼요. 맨디블이 데비에이션 돼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고. 그러면 교합면에서 교합지를 찍어보면 에큐탄 네로클루전이 생기죠. 전반적인. 그래서 치아 자체가 닳아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생긴 네로클루전이 아니고 턱 포지션이 변해가지고 생기는 게 네로클루전이에요. 이런 네로클루전이 계속되면 아까도 아이디얼 오클루전에서 꽉 물 때 어금니가 모두가 균일하게 물려야 되고 인터페런스가 없어야 되는데 물 때마다 턱턱 더그덕더그덕 걸리고 힙텐 슬라이드가 발생하고 이러면 결국 또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망가지게 돼요. 관절이 망가지고 근육도 더 망가지고 TMJ 뿐만 아니라 페리오 리가멘트도 망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또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턱 움직임을 스스로 헤비추얼 츄잉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트라우마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자꾸 츄잉 사이클이 변경이 돼요. 나쁜 방향으로 리스트럭션 되고 이러한 것들이 TMD의 메커니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티올로지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설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에톨로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머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이콜로직 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약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이 됐으면 긴장을 풀어주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면 수면제를 처방하고 이러한 약을 또 아프면 진통제를 주고 뭐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찜질, 차가운 찜질, 액큐한 페이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차가운 걸로 페인을 컨트롤하죠. 하지만 어떤 액큐하게 지나면 보통 근육을 풀어줄 때는 따뜻한 거, 따뜻한 물을 이용하든 따뜻한 무슨 뭐 라이트를 쪼이든지 간에 적외선을 쪼이든지 해가지고 어떤 피지컬 테스트, 물론 마사지까지 포함해가지고 탕탕탕 두드려 마사지 포함해가지고 뭐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하든 뭐 안마기를 이용하든 그 포함해서 이런 피지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됩니다. 또 교합 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힙텐 슬라이드죠. TMJ가 어떤 위치에서 상악치아랑 하악치아를 딱 물 때 치아들이 균일하게 커스프와 포스타끼리 서로 맥시멈 인터커스팔 포지션을 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치아만 단다 할지 슬로프 상에서 다 가지고 찍 미끌리게 되면 계속 트라우마를 주거든요. 근육에도 트라우마, TMJ도 트라우마, 치아에 리가멘트에도 트라우마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합평면을 한쪽 교합평면을 판판한 아크릴릭 판으로 그냥 딱 덮어버리는 것이죠. 옥자 스플린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장치를 한다. 혹은 분명히 문제 있는 치아가 있으면 그 치아를 발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옥자 어저스먼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어떤 보철 수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옥자 트리트먼트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발치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한 팩터가 있다면 사이콜로지컬하게 안심시키고 안정화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TMD 신드롬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옥자 스플린트를 얘기했는데 옥자 스플린트는 여러분이 구강내과시가 지금 4학년이 됐기 때문에 구강내과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안테리얼 리포지션이라는 스플린트라고 하는 것은 TMJ가 락킹 됐을 때요. 딱 상부 쪽 본 부분하고 하부 쪽 본 사이에 디스크가 위치해야 되는데
디스크가 쭉 빠져버려가지고 상악봉과 하악봉끼리 서로 어떤 락킹대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차라리 전칩을 약간 프로트루전 해가지고 맨디블이 프로트루전 되면 디스크가 그 사이로 사각 그레널 포스하고 하악 컨델 헤드 사이에 그래서 그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스프린트인데 이것은 어떤 증상을 호발시키기 위해서 호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건 최종 치료가 아닌데 뭐 이거 좋은 효과를 초기에 좋은 효과를 보는 데서 이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론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거나 인증된 것은 교환면이 플랫한 CR 스플린트예요. 교환면이 플랫하게 아크릴릭 재료는 또 아크릴릭 레진으로 만들어요. 좀 부드러운 이런 걸로 만드시고 그것은 뭐 우리가 TMJ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맨디블 위치가 제 위치가 안 되고 이상한 비정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 교합력으로부터 오는 이상한 교합력을 제거하면 정상적인 위치로 점점 위치가 변경이 되거든요. 위치가 변경되면 오크자 스플린트 교합면을 살짝 또 조절하고 또 맨디블 위치가 또 변하면 또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디블의 정상적인 위치가 될 때까지 조절해가지고 맞춰주는 치료고 치아 자체를 깎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옥자 스플린트를 가지고 교합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역적인 치료다. 그리고 성공률도 비교적 높다. 성공률 높은 것이 교합면을 플랫하게 해가지고 옥자 인터페런스를 막는 점도 요소이지만 한 옥자 스프린트 두께만큼 버티컬 디멘전이 약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좀 머슬 페인을 릴리프 해주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CR을 잘 체크해 가지고 이걸 제작하는데 어떤 유니폼한 그 센트릭 컨택이 판판한 면에서 물리게 한다는 거죠. 판판한 면에서 물리게 한다는 것은 힙텐 슬라이드에 의해서 어떤 충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와이드 센트릭이나 롱 센트릭 그런 개념이에요. 프리덤 인센티브 개념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편안하게 변한다. 그래서 증상이 호전되면서 맨디블이 정상적인 생리적인 위치로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다 안정화되면 최종적인 교합조정, 보철치료, 교정치료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합치료, 금방 교합조정, 보철치료를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교합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2학년이나 3학년 때 언젠가 크라운자 브리지를 제작 완료한 후에 트라인 하는 과정 중에서 마진을 맞추고 교합면을 맞추고 할 때 그 교합면 맞추는 그 부분에서 교합 조정을 어떻게 하는가가 구체적으로 상당히 자세히 아마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센트릭에서 대합질 커스팁이 상대방의 포사에 물리게 돼야 되고 그것은 소구치 2개, 대구치 2개가 균일하게 같은 세기로 물려야 된다. 이것이 센트릭 인터피어런스죠. 그걸 맞추는 것이고 레터럴 인터피어런스나 프루트 인터피어런스는 우리가 센트릭으로 물 때 우리가 센트릭 홀딩 커스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하고 반대되는 쪽에는 포사가 있죠. 커스프가 있고 이쪽에는 포사가 있어요. 이 커스프와 포사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인터페런스 제거한다고 이걸 깎아버리거나 이걸 깎으면 안 돼요. 센트릭을 홀딩하는 센트릭 홀든 커스프나 포사는
보존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어떤 슬로프나 어떤 센트릭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어떤 교환면을 어느 부분을 깎아가지고 그 치아만 먼저 닿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 인터페어런스 제거입니다. 이럴 때 맨디블 가이드는 캐나인에게서 이렇게 가이드는 캐나인까지 깎는다는 건 아니에요. 맨디블 프로트루전이나 레트로 익스커전 할 때 가이드되는, 캐나인에 의해서 가이드될 수 있고 캐나인 주변에 있는 치아에 의해서 그룹으로 가이드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깎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어떤 제2대구치, 제1대구치 이런 데서 이런 인터페어런스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교합 조정이 끝나면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게 교합 조정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 크라운 그 제작 후에 트라인 및 세팅 부분에서 그 트라인의 오크잘 어저스먼트 부분을 참고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길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철 치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디얼 오클루전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걸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클루전 버티컬 디멘전을 찾아준다. 적절한 안테르 가이던스를 찾아준다. 구치부에서는 모든 센트릭에서 소구치 대구치가 시뮬테니에서는 오클루전 컨택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크라운 브리지, 고정성 보철 혹은 가채선 보철, 어떤 방법을 써도 이런 보철적인 치료인데, 저는 보철 치료할 때 교환면은 아이디얼한 오클루전이 되도록 만들어준다.